임대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1월 19일이죠. 지난주에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임대료 갱신할 때 이 5% 적용되는 이 상한에 대한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유권 해석에 5%가 맞냐, 아니면 이 조정 결정 5%를 초과할 수 있냐.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임대주택을 등록했을 때 이 5% 룰은 임대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준 시점, 즉 최초 임대료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임대료를 5%를 이상으로 상승시킬 수 있냐 없냐를 적용할 수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세법에 있어서도 각종 세제 특례에서 이 5% 룰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데, 지금 뭐 계속 세법도 바뀌고 있고, 뭐 임대주택도 이제 혜택을 전부 없애버리고 다시 뭐 새롭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주택과 관련된 그 세금 적용이라든지 바뀐 이 임대주택과 관련된 세법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할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세금과 관련은 없지만 이 5% 이번에는 이 5% 룰이 과연 어느 시점에 적용이 될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조정 결정이 무슨 그 조정이냐면 바로 이런 경우죠. 자, 2018년 12월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A와 세입자 B가 전세금 5억 원으로 계약을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임대주택, 이 전세주택을 이 A가 바로 2019년 1월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로 2019년 1월에 등록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12월에 전세계약을 했기 때문에 2020년 12월이죠. 이제 전세가 만료가 돼서 전세금을 얼마를 요구를 했냐면 A가 세입자한테 8억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금 3억 인상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전세금 5억 원에서 8억 원을 요구를 해서 전세금 인상 요구 3억 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입자가 5% 인상, 자, 임대료 갱신할 때 5%밖에 한도가 5%이기 때문에 2,500만 상승시킬 수 있다. 즉 2,500만 증액된 걸 줄 수 있다고 해서 전세금 3억 인상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 근거로 든 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이것에 대한, 조금 이따 보겠지만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이 A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이 세입자 B의 주장이 서로 상충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느 법이 우선하냐, 어떤 법이 우선하냐는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조정이 났냐면, 자, 기존 전세보증금 5억 원보다 3억 원 높은 8억 원의 최초 임대료를 정해야겠다는 결정을 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은 기존 전세 보증금에서 5%, 즉 2,500만 원 이상은 상승 증액할 수 없지만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자, 5억에서 8억까지, 즉 60%까지 조정 증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최초 임대료 시점은 그 다음 시점부터 볼 수 있기 때문에 60%까지 증액을 한다는 것을 조정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법원 조정 결정을 부인했습니다. 자, 부인하고 여전히 5% 상한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즉 2020년 7월 1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무조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말았던 무조건 5% 상한을 적용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로 이 조정은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A, B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봐서 여전히 5%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 이 정부의 주장은 마치 형과 동생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형과 동생이 싸우고 있는데 형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동생 편을 들죠. 자, 이 동생 편을 드니까 이 형은 매우 억울하죠. 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억울함을 토로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형의 말도 들어보고 동생의 말도 들어보니 자, 동생의 말도 맞고 형의 말도 맞다. 자, 그래서 조정을 해줍니다. 조정을 해주죠. 자, 임대료 뭐 8억에 최초 임대료로 정하는 거 인정해주고 대신 뭐 여러 가지 임대 기간을 길게 갈 수 있는 것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과 동생의 싸움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정을 해줬는데 다시 아버지 어머니가 형한테 가서 네가 잘못이고 동생 말이 옳다고 여전히 동생 편만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분쟁이 발생됐는지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 최초 임대료 시점입니다. 이 최초 임대료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가져갈 것이냐. 자, 최초 임대료 시점을 기존 임차인이 있는 그 시점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기존 임차인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든지 그 시점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 판단 기준이 바로 최초 임대료 시점인데 이게 임대료 갱신 시점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9년 10월 23일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23일에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다. 자,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다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습니다. 자, 민간 임대주택법에 대한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5% 이상 임대료를 증액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 기준 시점 5%를 증액할 수 없는 임대보증금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즉,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10월 23일 이전까지는 새로운 계약 또는 다음 계약 시점을 최초 임대료 시점으로 봐서 임대료 갱신 5%룰은 그 다음 임대료 갱신할 때 5%룰을 따지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2019년 1월 1일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고 임대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다. 자, 그랬으면 최초 임대료 시점은 언제냐? 바로 2020년 12월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서울 남부지방에서 조정 결정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최초 임대료 시점이 2020년 12월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임대료 갱신할 때 5%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2020년 12월이 최초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최초 임대료 8억 정하고 이 8억에서 5%는 바로 다음 갱신, 즉 2022년이나 뭐 2024년이 됐든 다음 임대료 기간이 정한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료 갱신을 5%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정결정에서 남부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서는 바로 이 임대 기간은 바로 의무 임대 기간 8년으로 끝나는 시점에 임대 기간까지 하고 그 시점 이후에 임대차 갱신할 때는 5%를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최초 임대료 요 시점과 관련된 5% 최초 임대료와 관련된 조정 결정이 타당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20년 12월에는 내가 5억의 임대를 주던 임대료를 뭐 8억이든 10억이든 최초 임대료를 정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했죠. 자, 2020년 7월 11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하면서 이 임대료 갱신은 5% 이상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 규정을 바로 정부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바로
이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민간주택 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자에게도 바로 소급 적용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규정이 옳은 거냐?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는 규정에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 특별법에 따른 규정, 이 규정이 옳은 건지, 아니면 2020년 7월 11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이 법을 요 시점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가 바로 이 임대료 5%를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거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2019년 10월 23일 이후죠. 자, 이 이후부터는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기존 임대 계약 시점을 최초 임대료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019년 10월 24일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자, 그리고 기존에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대차 계약이 됐다. 그러면 2018년 12월이 최초 임대료 시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 2020년 12월에 5%를 상환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게 자, 이 10월 23일 이후, 즉 10월 24일 이후에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이 2020년 7월 11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를 갱신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바로 이 2019년 10월 23일 이전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바로 이 2012년 7월 11일 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냐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정부가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바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당시 존속 중에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시점, 그 시점이 최초 임대료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개정 재계약 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데, 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5%, 자, 임대료 인상률 5%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이것에 대한 유권 해석은 바로 정부, 즉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민특법상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권이 배제되지 않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므로 임대료 인상 5%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즉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소급 적용해서 이 시점부터도 임대료 갱신 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해석을 했냐면 바로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즉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서 다른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한 사항,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해석 기준도 이 시점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이 시점,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판단 시점을 이때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2020년 17월 11일자의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그러면 바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특별법과 일반법의 우선인 어떤 것이 우선인지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과연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냐 아니면 동일한 법률이냐에 따라서 갈라지는데, 자, 우선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을 보죠. 자,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약칭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민간임대주택법의 목적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와 민간주택임대사업자의 육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죠. 즉 민법의 특례 규정으로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민간임대주택법이든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든지 모두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동일하게 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이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자,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상한 5%를 지키지 않아도 정부의 어떠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상한 5%를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료 5% 상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4년이지만 민간임대주택법은 8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보더라 하더라도 이 민간임대주택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법 우선에 따라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결국 남부지방법원의 조정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최초 임대료 시점을 기존 임차인의 갱신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5%를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2항에 보면 자,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자, 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뭐냐면 자, 국민들이 어떠한 행위를 한 다음에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어떠한 행위를 법 개정을 통해서 소급적으로 적용해서 국민들의 어떤 행위를 부인해 버리는 경우, 자, 그런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저해가 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의 적용 시점을 새로운 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점으로 신뢰를 했다는 거죠. 무슨 법에 따라서? 바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신뢰를 한 겁니다. 자, 왜냐면 이러한 규정은 그때 민간임대주택법만 존재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2020년 7월 11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개정 규정을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자, 그렇다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에 위배됩니다. 왜 헌법에 위배되냐면 바로 임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정부의 유권 해석대로 해석을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민간임대주택법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임대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태료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과태료를 신설해버리면 바로
그 이전에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민간주택법에 없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과태료를 창설을 했다. 자, 그렇다면 법률에 민간임대주택법에 없는 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법에 없는 과태료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과태료를 창설을 했다. 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부의 유권 해석대로 한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민간임대주택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법률을 소급 적용하기 때문이죠. 법률, 임대차보호법 개정 시점의 법률 2020년 7월 11일 그 시점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그 시점에 임대차주택법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법이 없는 것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법을 적용받는 거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2020년 7월 11일에 개정을 해서 2019년 10월 23일까지 소급해서 그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 자, 이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 위반 사항으로 이 정부의 유권 해석은 변경되어야 되고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남부지방법원의 조정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조정 결정이라는 것이 확정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 불소급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본다 그러면 남부지방법원의 조정 결정은 제3자에게도 유효하게 효력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인 측에 위배되죠. 자, 신인 측에 왜 위배가 되냐? 그동안 수탁의 국토교통부는 자,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최초 임대료 기준은 바로 등록 중인 임대주택에 소급 적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는 것으로 개정이 됐는데, 자, 이때 이 적용되는 것은 바로 법 시행 이후 19년 10월 이후 10월 23일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종전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숱한 의사 표명을 국토교통부가 해왔고, 자, 이것을 바로 순식간에 뒤집는 유권 해석을 한다는 것은 바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기존의 유권 해석은 철회를 해야 됩니다. 철회를 하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조정 결정이 합치되도록 해석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5% 상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즉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 임대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간에 5%로 상환 해석을 서로 달리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이 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끝없는 소송을 제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임대료 5% 상환과 관련된 이 정부의 유권 해석으로 인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민사소송으로 계속 소송을 제기한다 했을 때 최종 승자는 임대인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닙니다. 최종 승자는 바로 변호사죠. 자, 변호사가 최종 승자가 되는 겁니다. 자, 변호사는 임차인이 됐든 임대인이 됐든 누구를 대리를 하든 그 소송에서 어떤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수수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도 손해고 임차인도 손해고 최종 승자는 변호사만 최종 승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빠르게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기존의 정부 유권 해석은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철회를 하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조정 결정이 합치되도록 해석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7월 11일 2020년 7월 1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5% 상한 규정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송, 민사소송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런 해석 때문에 좋아하는 부류는 딱 한 군데밖에 없죠. 변호사만 좋아하는 거죠. 자, 변호사들만 임차인과 임대인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변호사들만 배불리는 자, 이러한 해석을 기존 정부 유권 해석은 철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임차인만의 나라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만의 나라도 아니죠. 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한 편을 들여서 싸움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 정부 유권 해석은 틀렸다는 겁니다. 왜 틀렸냐면 자, 바로 민간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률 관계, 그 다음에 법률 불소급의 원칙, 그동안에 국토교통부가 발언해왔던 그 최초 임대료 시점에 관련된 신의성실 원칙, 신의칙. 자,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정부 유권 해석은 바로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5% 상한 규정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5%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애초에 해석을 했어야지 이러한 분쟁거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법 해석과 법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용하면 되는 것을 국가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어느 한 편의 편을 들죠. 즉 임차인 편만을 들어서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싸움을 부추기는 행위,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서로 싸움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는 자, 이러한 행위는 지양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서울 남부지방의 조정 결정에 합치되도록 정부의 기존 유권 해석은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즉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1일에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5% 상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